학위나 자격증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업으로 가볍게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억대 소득을 올리는 것,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특별한 경력과 기술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10년 이상 군인으로만 복무했던 한 남자가 군 전역 후에 온라인 부업을 통해 연간 2억 원 이상의 소득을 만든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일을 통해 이런 소득을 올리고 있을까요? 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비 뉴먼의 비즈니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이 레비라는 분은 1998년 입대를 해서 2008년까지 10년간 헌병으로 군복무를 했던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군복무를 한 후에는 전역 군인들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군인으로만 복무를 해왔다 보니까 갑자기 금융 관련 일을 하는 게 본인에게는 잘 안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을 하는 내내 지금 이 일을 그만두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궁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부업들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가 지금 뭔가요? 헌병으로 10년 복무, 전역 군인 대상 대출 상담 업무, 이런 커리어들을 바탕으로 그가 어떤 부업을 시작하고 어떻게 소득을 높여서 이 부업을 자신의 사업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가 선택한 일은 바로 카피라이팅이었습니다. 의외지 않나요? 제품 판매 글쓰기예요. 사실 이전 커리어와 직접적인 연관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특별한 기술과 관련 경력, 능력, 학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온라인에서 부업 또는 사업을 통해 소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레비의 사례가 그렇게 시작에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려 3년 전에 올린 영상 중에 학력과 무관하게 돈을 벌기 위해 익혀야 하는 5가지 기술이라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3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카피라이팅 기술이었습니다. 카피라이팅은 결국 설득을 위한 글쓰기인데 이거 어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문예창작과를 나왔다고 해서 카피라이팅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어국문학과, 경영학과 어디를 나온다고 해서 이 카피라이팅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훈련하고 익힐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레비라는 분도 본인 생애 가장 긴 직업 생활을 한 커리어는 헌병 군인이었지만 카피라이팅을 부업으로 시작해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으로 15억의 매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인 프리랜서로서 말이죠. 자, 이분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성장을 시켰는지 스토리를 조금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레비는 파이버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등록합니다. 이 파이버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크몬 같은 프리랜서 플랫폼이에요. 숨고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는 아마존에서 상품을 팔고 있는 셀러들을 타겟으로 해서 아마존의 그 상품 설명글을 설득력 있게 써주겠다라고 서비스를 소개하고 등록합니다. 자, 여러분, 크몽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판매자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제는 늦었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레비가 서비스를 등록하던 그 시점에 파이버에는 80만 명의 서비스 판매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단 부업으로 가볍게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 파이버에서 일을 시작한 그의 전략은 오로지 저가 전략이었습니다. 단돈 $5만 주면 상품 설명글을 좋은 품질로 작성해주겠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뷰도 없고 하니까 첫 고객이 생기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마침 한 명의 고객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미 고객들이 모여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서비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에서 레비는 정말 $100를 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했다고 하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겨우 내가 5,000원 냈는데 이렇게 신경을 쓴다고 할 정도로 했다는 것이죠. 연락하고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발전시킨 버전을 또다시 보내주고 하면서 이 첫 고객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른 상품들도 이 레비에게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좋은 리뷰까지 남겨줬습니다. 이렇게 파이버에서 레비의 서비스가 작게 팔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첫 주문까지 며칠이 걸렸지만 그 후로는 한 주 만에 $2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 이상을 벌면서 가격을 점차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이 채 안 돼서 주당 수백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대충 한 달 월급 정도를 이 카피라이팅 업무로 벌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2년 만에 말이죠. 이때를 기점으로 레비는 회사에 시원하게 이별을 고하고 카피라이터로서 개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이 레비 뉴먼 역시 그냥 파이버에 서비스를 올렸더니 조금 기다리니까 고객이 생겼고 평탄하게 온 것 같으신가요? 제가 이분에 대해 찾아보면서 느낀 건 역시 이분도 이런저런 시도들을 정말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 상담업이 안 맞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회사를 홍보하는 글을 쓰는 직무 쪽으로 자신의 직무를 좀 변경해달라 요청을 해서 글쓰기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또 프리랜서 기자로 군인 관련 저널을 쓰는 곳에 본인 프로필을 등록해 놓고 초보 기자로 기고를 하면서 커리어를 키워보고자 했던 시도들도 보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도전들을 했던 게 보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성과를 만든 분들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저 사람은 됐는데 난 운이 없어. 안 돼. 저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포기해버리곤 해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홈런을 칠 때까지 계속 휘두르는 거예요. 여긴 삼진 아웃이 없습니다. 본인만 포기하지 않으면요. 계속 그냥 될 때까지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자, 한번 파이버에서 이분의 서비스를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이 레비 뉴먼의 파이버 서비스 페이지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사실 누적 리뷰가 이제는 7,300개에 이릅니다. 여기 탑 레이티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좋은 평을 받은 그런 지금 서비스 제공자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인증 마크도 있는 것이 파이버 프로팀에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프리랜서 플랫폼들도 보면 뭐 프라임 서비스 같은 형식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좋은 그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인증 배지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여기 파이버에서는 레비 뉴먼에게 이런 인증 배지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프로로 등록이 되어 있죠. 여기 서비스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을 받은 자기가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는데요. 설득력 있는 판매, 광고, 웹 및 브랜드 카피를 만드는 그런 제공자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서비스를 보면은 딱 두 개예요. 지금은 $75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이 SEO 기반 아마존 상품 설명 글을 써주는 서비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파생해서 웹사이트 카피까지 조금 제공을 하는 이런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카피라이터 요 서비스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원래 $5로 시작을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10년간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지금은 US 75불, 이 서비스는 $110로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리뷰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인도, 영국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맡기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영어권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이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레비 뉴먼의 서비스 형태를 보면서 제가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요. 바로 이 파이버에서 독립을 하지 않고 여전히 여기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프리랜서 플랫폼들이 20% 내외의 서비스 수수료가 있죠. 현재 레비 뉴먼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형태로 볼 때 저라면 이런 식으로 좀 후속 조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 우리한테 오는 고객들은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일 것입니다. 맞죠? 그들 중 단일 상품만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즉 우리한테 만족한다면 추가적으로 본인이 팔고 있는 다른 상품 이후에 새롭게 판매할 상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고객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끝난 후 상품 설명 페이지의 후속 관리 이런 것들을 약속하면서 고객의 연락처를 확보하고요. 이후에는 상품 소개글 작성이 필요할 때 나에게 서비스를 요청해 주세요 라고 후속적인 마케팅을 할 겁니다. 현재 레비 뉴먼의 경우 지금 건 바이 건으로 수익 모델을 가지고 10년 가까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서비스를 맡겼던 고객사들로부터 상품 설명글 유지 보수, 또 신규 상품에 대한 소개글 작성 이런 것들을 월계약 방식으로 만들어서 수수료를 배제하고 고정 매출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저는 아마존에서 상품을 팔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품을 파는 셀러들은 광고를 통해 해당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겠죠. 결국 상품 소개 페이지를 내가 썼다는 것은 그 상품 소개 페이지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광고 소재의 카피라이팅도 내가 작성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판매를 잘하는 사업체들은 광고 문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요. 그리고 그렇게 클릭을 받아내면 결국 상품 소개 페이지에서 그 광고를 보고 들어온 그 사람의 그 시점의 심리 상태에 이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설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곧 여름인데요. 제가 이런 광고를 만듭니다. 자취방이 유난히 더워서 땀 빼고 계세요? 이런 광고 문구로 광고를 했다고 쳐볼게요. 이 광고에 반응하고 클릭할 사람들은 보통 자취를 하시는 분들일 거고 자취방이 더워서 짜증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자, 자취방에 에어컨이 없는 분일 수도 있고 에어컨이 있지만 오래돼서 성능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광고를 클릭하면서 이분들은 짧은 찰나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에어컨 광고인가? 에어컨 너무 비싼데? 하는 걱정. 또 한편으로는 선풍기인가? 선풍기는 별로 안 시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짧은 찰나에 하게 돼요.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첫 문단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최신 에어컨 쓸 필요 있나요? 겨우 3만 원으로 우리 집도 냉장고로 변신.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지? 하고 스크롤을 내려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흐름을 파악하면서 광고부터 랜딩 페이지까지 설득의 구조를 짜줘야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 설명 페이지 작성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자신이 작성한 이 설명 페이지의 카피라이팅과 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광고 소재의 문구도 내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품 설명 페이지 의뢰가 들어와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맛보기로 한두 개 이 광고 문구까지 작성해서 보내주고 추가 결제를 유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10년간 유지하고 있는 이 수익 모델이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약간 강인한 군인이라서 뭔가 우직하게 그렇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존 상품 설명에서 웹사이트 카피라이팅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정도가 지금 10년간의 변화인 것 같아요. 물론 레비 뉴만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아이가 지금 3명이 있대요. 그래서 가족들과 여행으로 시간 보내는 것, 이것을 좋아해서 그냥 고객 모집은 파이버에 다 맡기고 자기는 고객 관리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파이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마 사업적으로 더 큰 목표가 있었다면 자체 사이트도 만들고 고객 리스트 관리도 하고 이러면서 더 매출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지금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현재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괜히 남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질 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부업으로 온라인 소득을 만드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로 해야 되나요?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죠? 딱히 어떤 영역에 전문성이 없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을 벌기 위해 익혀야 할 5가지 기술, 그 영상 3년이나 지났지만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영상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블로그에 사업 주제 아직도 못 찾은 분들은 제발 이렇게 하세요 라는 글을 써준 게 있는데요, 해당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제가 없는 분들요, 성공학, 독서, 자기개발, 나의 성장 과정 공유 이런 걸로 소셜미디어 시작하면서 뭔가 돈을 벌어보겠다 하세요. 근데 저는요, 그거 말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에다가 써놨거든요. 블로그 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오늘은 해외의 거창한 사업가라기보다는 부업으로 자신만의 만족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한 작은 1인 프리랜서 사업가 레비 뉴먼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온라인 비즈니스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